사법부는 각성하라. 징역 1년 구형 받으셨는데 사법부 각성하라. 알 수가 없죠. 또 한동훈 장관이 지난 결심 공판 때 뭐 허위 사실 유포를 또 했다는 사과 요구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나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개인적으로 사과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죠. 질문 똑바로 하세요. 예,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그 이동재 기자의 그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먼저 저한테 인간적인 사과를 할까요? 또 아직 5억짜리 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또 한동훈 장관은 이거 취할 계획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걸 뭐 제가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죠. 재판 앞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검찰. 예, 오늘 1심 선고 공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전 이사장. 오늘 1심 선고 공판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한동훈 씨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김광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한동훈 명예훼손 이렇게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네네. 저 명예훼손 혐의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단 그 유시민 전 이사장이죠. 2019년도에 본인이 그 유튜브 알렐루야라고 있어요. 예, 알렐루야라고 알렐루야. 있어요. 예. 거기에서 검찰이 자신의 계좌하고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추적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들여다봤다.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해 또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검사가 있는 반부패 강력부에서 자신의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봤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자체가 한동훈 검사 그 당시에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거든요. 반부패 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지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해서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했고요.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민사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실형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오늘 벌금형을 선고했더라고요. 예,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이 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형법상 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형량이 높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랄지 아니면 이제 허위사실인지 인지했다 하더라도 어떤 정상 참작 또 피해자와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사실 형량이 높지 않은데 검찰의 구형이 징역 1년이나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것 자체가 검찰을 좀 악마화하고 어떤 정치적인 시류에 편승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허위사실인 걸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검찰과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검찰을 판단을 하고 상당히 구형을 세게 한 거죠. 근데 그렇지만 오늘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여러 형성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는 건 맞지만 뭐 그 과정에 있어서 검찰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 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상의 참작 사유로 삼은 것 같습니다. 벌금 500만 원이면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은 된 건데 양형이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일반적으로 저런 유형의 명예훼손 사건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저런 유형의 명예훼손죄는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아, 그런데 500만 원 정도 나옵니까? 예, 500만 원만 300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000도 넘은 경우가 있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 전 이사장의 이 발언 자체는 일반적으로 명예훼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허위 사실이었다는 거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냥 어느 일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니고 검찰 또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검찰의 어떤 공정성, 독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뢰를 상실시킨 그런 어떤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서는 이제 형은 뭐 처벌할 수 있는 좀 높지 않을까 했는데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1심 재판부가 마지막에 양형을 결정하는 그 부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동훈 장관, 한동훈 당시의 반부패 강력부장은 피고인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아까 재판소에 잠깐 나갔죠.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인 유시민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농객으로 활동하면서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월인가요? 지난 1월인가 사과한 거, 네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한 부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에 취임하면서 명예가 회복됐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참고 사유로 삼았다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양형에 있어서 이제 형량을 좀 낮게 해주려고 예. 하면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그 모든 것을 참작을 하죠. 근데 사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다랄지 뭐 100만의 유튜브가 있다랄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하고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더군다나 허위 사실이라는 걸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 양형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걸 좋게 보면 이건 양형에 있어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형량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검찰의 구형이 징역 1년이라는 굉장히 중한형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비교해서 형량을 500만 원 정도 하기 위해서는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제 좋은 정상 참작 사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많이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보면 말이죠. 네. 이거 아까 허위 사실을 분명히 주장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네네.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인정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사과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어쨌든 간에 뭐 해명하고 재반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드러났다. 재판부가 그렇게 인정을 했네요. 그게 그러니까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드러났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명예는 회복됐다. 그런데 자칫하면 이런 명예훼손 사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이따가 사과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또 조금 전에 보면은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해야 돼요라고 또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 실질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전에 사실 사과를 했어요. 그 사과문 게시할 때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과를 했네. 예. 그런데 또 결심 공파 때는 조금은 다 결이 다른 이야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과를 하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도 인정을 했고요. 어떠한 책임과 추궁도 내가 다 다르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소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른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또 형량이 좀 무거워질 수 있고요. 아마 변호사하고 아마 상의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약간 법리적인 측면이 어떤 측면이냐면 예. 지금 한동훈 장관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동훈 개인을 거론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어떤 죄가 되려고 하면 반부패 강력부랄지 검찰할지 대검이랄지 이런 데를 명예훼손하면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명예 감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해야만이 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은